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JYJ 장영진입니다. 자, 미리 게시판 통해서 또 강의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수입 모의고사 A형의 경우는 21번, 30번, 사실 이 두 문항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두 문제 번호 21번, 30번에 대한 해설과 곁들여서 이제 그 유형에 대한 분석을 강의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요, 21번 수입 모의고사에 있는 장영진 플러스 2016 A형에 있는 21번 네 문항을 소개해 드릴 생각입니다. 자, 21번 문항은 미분 혹은 적분으로 거의 고정 출제가 되고 있고요. 적분보다는 미분의 출제 빈도가 훨씬 높습니다. 21번은 최근에 3, 4년간 어느 정도 유형이 또 형성이 되었는데요. 일단 그 유형부터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형은 첫 번째 개형입니다. 그래프의 개형. 그런데 3,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사실은 이제는 개념서에도 거의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암기가 돼 있는 상태라 그래프 개형을 단순하게 묻는 문제는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경우난인 함수라든지 이쪽은 이렇게 그려보고 저쪽은 저렇게 그려봐. 경우를 뭐 2개나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우를 좀 잘 나누어서 그래프 개형을 각각 그린 후에 전체 함수로 살펴보고 그때 증가와 감소 혹은 극대와 극소와 같은 그러한 조건들로 문제를 구성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중요한 유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새롭게 정의된 함수인데요. 3, 4차 함수 그래프를 먼저 제시해주고 그 그래프 위에서 접선을 긋는다든지 아니면 그 그래프 위에서 좌표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함수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자, 그때 흔히 정의하는 방식은 개수. 교점이 몇 개니? 그것을 함수로 정의하거나 접선은 몇 개 그을 수 있니? 그것을 함수로 정의한다거나 이 개수로 정의된 함수는요, 보통 개수는 0 이상이니까 끊긴 상수함수 형태가 돼요. 그래서 연속성, 불연속점은 몇 개냐? 이런 식으로 귀결이 되죠. 개수 말고도 좌표에 뭐 차라든지 좌표의 곱이라든지 x좌표, y좌표의 차나 곱 이런 걸로 정의하기도 하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정의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2개의 함수를 제시해주고 나서 2개의 함수의 값 중에 크지 않은 고1 때 공부 좀 한 학생들은 크지 않은, 작지 않은이 맥시멈, 미니멈 함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놈이에요. 크지 않은 값 혹은 뭐 작지 않은 값 이런 식으로 규칙을 부여해서 함수를 새롭게 정의하고 요 놈은 보통 연속성이나 미분 가능성으로 귀결되는 문항들입니다. 이번 구평이 새롭게 정의된 함수였죠? 새롭게 정의된 함수. 자, 세 번째 스타일은요. 세 번째 스타일은 함수에 대해서 특정한 범위 내의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함수식 자체가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라는 표현으로서 부등식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부등식 조건이 부등식을 풀어라가 아니라 어떤 함수가 0 이상이 된다, fx가 gx 이상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조건에 묵직한 부등식 하나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부등식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고1 때 이미 좀 한 부분이 있어요. 고1 때 공부한 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거든.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는데 항상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2차 식에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여러분이 이걸 딱 보면 거의 조건 반사로 어떤 식이 얻어지냐면 야, 그럼 a가 양수해야 되겠네? 그리고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 이게 거의 기본 개념에 속할 정도로 고1 때 굉장히 많이 학습한 겁니다. 사실 그때 뭘 했었냐면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싹 그려요. x축 위에 그려져야 돼요. x축 위에 그려진다는 거 접하는 것까지는 허용해 줄게. 그런데 이러려면 판별식을 방정식으로 보고서 판별식을 구했을 때 허근을 가져가는 교점이 없으니까 아니면 중근을 가지거나 해야 되잖아 라는 것으로 배웠거든요. 그런데 머릿속에 이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고도 바로 요식이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연습이 돼 있습니다. 이 지금 수능에 A형의 21번의 부등식 조건이 나오면 사실 이 개념인데 2차 함수가 아닌 거죠. 3차 함수나 4차 함수에 부등식이 붙어 있는 스타일. 이러면 2차 함수처럼 딱 외워져 있는 풀이법이 없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해야 돼요. 고1 때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동원했듯이 이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공부했듯이 자, 3차 함수, 4차 함수의 부등식 조건이 결합이 되면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그래프 안에서 최적화된 상황을 수식화해야 됩니다. 최적화된 상황을 수식으로 연결시키는 능력을 묻는 문제죠. 이렇게 넘어가요. 이게 지금까지 출제되어 왔고 올해 어김없이 반복적으로 출제되어 왔던 세 가지 유형입니다. 선생님 모의고사에 골고루 실어놨고요. 새롭게 정의된 함수 스타일의 문제를 9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점검이 됐다고 본다면 오늘 나머지 유형을 통해서 보완을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문제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유형은 지울게요. 유형이 딱 잡혀 있고요. 여러분들이 21번을 잘 틀리는 학생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내가 뭘 못하는구나. 아, 요게 좀 익숙하지 않구나라는 걸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서 기출문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선생님 모의고사를 비롯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보완하시면 충분한 대비가 되지 싶습니다. 자, 일단 1회 21번 가겠습니다. 자, 1회입니다. 1회 문제는 가만 봤더니 최고차항계수가 1이고 이미 x에 대해서 기함수네요. 여러분 최고차항 계수가 1로 정해진 3차 함수 게다가 기함수면 수식을 미정계수를 딱 하나만 동원해서 쓸 수 있습니다. 쓰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죠. 여기다 왜 마이너스 붙였냐면 어차피 도함수를 주로 구해야 할 텐데 도함수로 해보면 여기 플러스로 잡으면 나중에 마이너스가 따라다녀서 그냥 편리한 대로 쓰면 그냥 마이너스로 쓰겠습니다. 기함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고 자 밑에 핵심 조건이 두 개 있습니다. t, ft에서의 접선 그 녀석의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여러분 t는 지금 상수인데요. 접선의 방정식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접선의 방정식을 표현했고 이 녀석의 y절편이라고 그랬어요. y절편. y절편은 그래. 어차피 함수가 구체적으로 표현이 됐으니까 도함수를 구해서 y절편을 t에 대한 식으로 써버리자라는 생각 괜찮죠? 3x 제곱 마이너스 k가 될 텐데 이거 그대로 넣어보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k의 x 마이너스 t 플러스 요거 ft가 x의 아니죠 t죠 t의 세제곱 마이너스 kt가 되겠네요. 점검해보면 정리해보면 3t제곱 마이너스 k에 x가 붙어있고 t 이렇게 붙여주면요 마이너스 3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t 거기에 다시 t 세제곱 마이너스 kt가 있는 거라 kt가 지워집니다. k가 아직 뭔지 잘 모르는 상태지만 kt 다 사라지고 요게 y절편이거든요. y절편이 마이너스 2t제곱이 2t 세제곱이에요. 이게 세제곱입니다. 요 놈이 마이너스 2라 그랬기 때문에 t가 자연스럽게 1이구나 라는 사실을 가조건으로부터 얻어내시고 t가 1인 걸 찾아냈으니까 이제 나 조건에서 마이너스 1부터 t가 1이니까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요 범위에 뭐가 들어간다? 극값이 f의 극값이 있다. 극값이 있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마지막 k값을 결정하는 과정을 밟으시면 되겠네요. 이 1, 2, 3, 4회 21번 중에 1번의 21번이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f의 극값이 요 안에 있다라 이제 해석해 주면 되는데 극값이라는 것은 증가감수가 바뀌는 위치 그 위치에서의 함수값이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걸 찾아주면 되겠네요. 도함수는 다시 확인해 봤더니 3x 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돼 있죠. 요 녀석의 부호가 이 안에서 바뀌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 바뀌는 거 있다를 수식으로 펴는 게 조금 까다로우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살짝 그려주시고 이게 y는 f'x라고 한다면요. 이 녀석이 일단 축과 만나는 점이 있어야 거기가 극대극소가 생기는 점일 것이고요. 근데 그 극대극소가 생기는 극값이 생기는 그 지점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y축은 정확하게 대칭적인 상태로 대칭축에 위치하겠죠.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 되겠구나. 이런 상태. 왜 그러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극값을 가지는 도함수 이꼴 0의 실근이 생기겠죠. 이 조건을 수식으로 옮겨주면 되겠네요. 자, 옮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나 1을 넣었을 때 값이 같아지는데 그때는 0 이상이면 되겠고 0을 넣었을 때 값은 음이면 중간값 정리 같은 것으로 이 사이에 분명히 실근이 하나 생기겠죠. 자, 조건이 이런 식이네요. F'에 1이나 F'에 마이너스 1은 같은 값일 텐데 그 값은 실제로 넣어보면 3-K가 되고요.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꼼꼼히 생각해 볼까요? 0이 되면 도함수가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인데 부호가 바뀌는 점은 아니죠. 열린 구간 안에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딱 경계에 들어가면 아닌 거니까 등호는 빼는 게 옳겠습니다. 자, 또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인 F'0은 이건 마이너스 K네요. 마이너스 K는 음이어야 됩니다. 그지? 0이 되는 건 허용해 줘야 될까? 등호 빼먹으면 이 문제는 답이 다르게 나와요. 아, 0인 것도 부호가 바뀌진 않아요. 왜냐하면 좌우에서 플러스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래, 등호 빼고 이 녀석은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부등식이 얻어집니다. 그러면 K는 샥 넘어가서 3보다 작아야 되고 이쪽에서는 부호를 싹 바꿔주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얻어지고요. K의 범위가 한정됐기 때문에 F3의 범위도 찾아낼 수 있죠. 자, F2군요. F2는 자, 8-2K가 될 텐데 자, 요거 K가 범위가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2K에다 8 더한 것의 범위도 찾아낼 수 있겠죠. 어디서 어디 쌓일까요? 자, K가 0일 때는요. 이놈이 8이 될 것이고 K가 만약에 3이 되잖아요. 6이 되겠네요. 그죠? 3이 되면 6을 빼서 2가 되겠네요. 그래서 2하고 8 사이, 등호 없어야 됩니다. 2하고 8 사이에 자연수가이니까 3, 4, 5, 6, 7까지가 되겠네요. 그죠? 이걸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10, 25가 되겠네요. 그죠? 25가 정답입니다. 1에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극값이 있는 상태로만 만들어주세요. 두 개를 이어붙이거나 하는 그런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극값이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세요라는 그런 어느 정도 기본적인 조건이 적용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2회에 들어가면 조금 다른 유형이 나타나는데 2회에서는요. 부등식 조건이 하나 나옵니다. 이 보통 부등식 조건의 문제들을 학생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4번 나왔습니다. 특별히 4번. 3년 전에 수능에 한번 띵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작년 9평, 작년 수능, 올해 6평까지 4번 나왔습니다. 최근에 3연타였죠. 9평을 제외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진화한 유형까지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을 텐데요. 2회에 실어놓은 이 문제는 지난 6평에서 조금 더 진화한 수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6평 학습을 꼼꼼히 하신 학생은 아마 도전해보고 맞았을 가능성이 또 충분히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2회입니다. 2회. 어떠셨나요? 역시나 또 최고참 계수가 1인 3차 함수인데요. fx를 x의 세제곱이라고 놓고 시작할 수 있겠죠? 자, 이때 뒤에 좀 맞았을까 했는데 아까 기함수 조건이 있어가지고 뭐 뒤에 그냥 미정계수 하나로 딱 써버렸는데 이번에는 아직 미정계수가 3개나 남아있는 상태예요. 쓰진 않고 살짝 이렇게만 잡아놓을게요. 이렇게 생겨먹은 3차 함수다. 근데 밑에 조건을 보니 f의 마이너스 1은 1이다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그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미정계수를 하나 줄일 수는 있으나 하나로까지 줄여지는 상태는 아니니까 일단은 체크만 하고 갑니다. 자, 밑에 핵심 조건이 있는데요. 임의의 x에 대해서 x 곱하기 fx 이 녀석이 x제곱 플러스 2x x제곱 플러스 2x 이상이다 라는 부등식 조건이 붙었습니다. 자, 6평 때 등장했던 유형인데요. fx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3차가 2차 이상이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3차 함수인 fx에다가 x를 곱해서 4차 함수가 이 2차 함수 이상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고지급대로 풀면 위에다 4차 함수를 그리고 아래다 2차 함수를 그려서 항상 4차 함수가 2차 함수 위에 그려지게끔 해보세요.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게 머릿속으로 판별식 이런 게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판별식을 쓰겠지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수순인데요. 여러분 부등식 문제는요. 부등식 문제는 요런 스타일의 부등식 문제는 2가지 해법이 있음을 6평을 통해서 학습이 돼 있길 바라고요. 어떤 2가지 풀이가 대표적인 풀이냐면 나 주어진 F에 집중하겠으라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러면 3차 함수인 F를 푼다는 얘기고요. 아니야. 그걸 처리하려면 X를 어떻게든 없애야 되니까 fx를 만들기 위해서는 X를 없애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X가 곱해져 있는 fx
통째로 4차 함수로 그냥 잡아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좀 편리한 방법은 어떻게 보면 4차 함수. 그냥 곱해져 있는 상태로 푸는 게 조금 더 편리합니다. 자, 왜냐하면 경우를 나눌 필요 같은 게 없거든요. 해설지에 3차 함수로 풀어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써놨어요. 자, 보시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선생님 x 양변은 똑같은 거 x 나눠버립시다 하면 안 돼요. 부등식의 양변을 어떤 수로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호가 중요하니까 만약에 첫 번째 풀이로 3차로 풀잖아요. 3차로 풀면 필연적으로 x를 떼야 되고 x를 뗄 때 범위를 나누셔야 돼요. 왜? 부호에 따라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x가 음일 때는 양변의 부등호가 바뀌는 방식으로 나눠야 되니까 fx는 자 작거나 같다가 돼요.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범위가 잡히고요. x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요? 부등호가 안 바뀐 채로 이 이차함수 위쪽에 그려져야 되죠. 그죠? 이렇게. 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구나 라는 거. 3차 함수가 이런 2차식이 위 혹은 아래에 그려져야 된다는 사실. 이게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을 경우 나뉜 방법입니다. 경우 나뉜 결과죠. 자, 뭐라 그랬죠? 그래프로 해야 돼요. 판별식 같은 간단한 도구가 없어요. 3, 4차 함수는. 자, 요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그죠? 0하고 마이너스 2에서 교점을 가진 게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보니까 우리의 fx는 어디 그려져야 되냐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 아래 그려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고요. 2차 함수 아래 그리세요. 이렇게 돼 있고요. x가 0보다 클 때는 2차 함수 위에 그려져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노란 영역에만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자, 우리 fx를 빨갛게 그려볼게요. 뭐 3차 함수가 뭐 이렇게 사인 함수처럼 그려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여기 지나야만 연속으로서 제대로 그려진 거죠. 여기 이렇게 지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를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무슨 식 하나를 얻어요? F0은 0입니다. 이런 식을 얻어낼 수 있죠. 왜냐하면 원점을 지나지 않고서는 노란 영역 두 개를 걸쳐서 연속으로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또 하나의 포인트,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된다. 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을 딱 넣어봐요. 어떤 모습이 될 거냐면 마이너스 1을 딱 넣었을 때 이 저 식에는 그다음 마이너스 1 딱 넣었더니 F에 자 마이너스 1은 얼만데? 얼마가 돼야 되죠? 요 놈이. 마이너스 1은 딱 넣었더니 1이에요. 1. 근데 요 식이 마이너스 1 딱 넣었더니 이 녀석이 잠깐만요, 선생님. 여기서 하나 약분을 드렸습니다. 자, 약분을 해서 x로 나눴으니까 x 플러스 2가 되고요. 여기도 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2차 함수 위아래가 아니라 다시 자, 직선의 위아래로 바뀌는 게 맞겠죠? 요 과정은 사실은 해설지에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 조금 빠르게 갈 생각이에요. 마이너스 2랑 2인데 여기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직선의 위아래에 그려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0,2를 지날 수밖에 없고 F0이 2라는 사실이 얻어지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2를 지나므로 여기도 지나야 돼요. 와, 여러분 부등식 조건 문제가 경계가 형성되어 있는 영역의 그림을 그릴 때 경계 한 점이 꼭 지나는 상태가 되라 그러면 여기서 접하게 지나야 된다. 이게 그동안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된 하나의 아주 중요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 외에 마이너스 1,1이라는 저 경계 위를 지나는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다라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이 조건이 딱 추가가 돼서 하나, 둘, 세 개의 조건으로부터 fx를 결정하는 방식이 3차 함수를 이용한 풀이입니다. 해설지에 자세한 풀이 과정이 소개되어 있으므로 방향까지만 정확히 잡아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다가 4차 함수 풀이를 꼭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4차 함수는요. 그냥 통째로 보는 거예요. 통째로 보고 fx만 다루지 말고 x가 곱해져 있는 fx로 다루자. 그러면 저 녀석은 4차식이 될 것이고 4차 함수를 다룰 때도 그냥 다루는 것보다 저 2차 함수를 그냥 통째로 다 이양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편합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볼게요. x, fx 경우 나눌 필요가 없어요. 빼기 x제곱
마이너스 2x. 요게 이항된 전체의 결과죠. 이 녀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는 거지. 자, 여기에 이 2차식이, 요 2차식이, 2차식이 빼져 있는 요 4차식 전체를 gx라고 이름 줍니다. 그러면 3차에 1차 곱하고 2차 뺐으니까 여전히 몇 차예요? 여전히 4차죠, 4차. 이 4차 함수가 항상 0 이상입니다. 이런 결론으로 귀결되고요. 경우 남을 필요 없이 4차 함수가 뭐 극대극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4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0 이상이게끔 해주세요. 뭐 이런 조건인 거죠. 그렇죠? 이때 마치 여기에 경계 조건을 잘 살폈듯이 여기서도 똑같아요. 4차 함수를 무조건 미분부터 하지 마시고 식의 형태를 잘 관찰하신 후에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으면 전부 인수분해 하시고요. 경계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경계 조건을 적용시켜 봅니다. 자, 일단 이 gx는 이런 게 확실히 보여요. x로 묶입니다. 그죠? x로 묶여요.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게 0 이상인데 잘 봤더니 x란 인수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고요. 여기에 경계 조건 또 하나 마이너스 1일 때 1을 넣어보면 어떤 게 형성이 되냐면 여기다 넣어볼게요. g에 마이너스 1을 넣어봤더니 요거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여기 왼쪽은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돼. 0이죠. 0 이상인 게 충족이 되고 있으면서 0이니까 두 개를 찾은 거야. x란 인수 때문에 g0가 0일 것이고 f의 마이너스 1을 이용하기 위해서 g의 마이너스 1을 구해봤더니 그 녀석도 0이야.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은 단순한 조건이 아니에요. 이게 뭐 1이다 3이었다 그러면 별로 쓸모가 없을지 모르나 4차 함수가 다시 그래프입니다. 0 이상이려면 x축 위에만 그래프가 그려져야 하는데 그 중에 반드시 원점을 지나야 되고 마이너스 1,0도 지나야 됩니다. 여길 꼭 찍으면서 4차 함수가 그려져야 되니까 이런 형태일 수밖에 없어. 미분 가능한 함수려면. 그래서 이런 형태의 4차 함수가 그려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이 아까 여기 지날 때 미분계수가 1이었던 것처럼 x축에 딱 붙어있는 접하는 그래프일 수밖에 없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대칭 4차 함수 형태가 됐으니까 수식이 바로 등장합니다. 수식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gx가 말이야. gx가 x0에서 접하고 x 플러스 1 해가지고 x 마이너스 1이란 지점에서 접하니까 최고차항계수는 fx의 최고차항계수 1이랑 똑같을 테니까 딱 요런 함수예요. gx가 요 함수니까 요거 x제곱에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이렇게 돼서 fx를 다 넘겨서 fx를 결정해 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4차 함수로 푸니까 뭐가 필요 없었나요? 그렇죠. 경우 나눌 필요가 없었고요. 경계 조건을 잘 해석해서 미분계수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게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많이 습득이 돼 있다면 조금은 편안하게 다만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상수나 1차식이 아니라 2차식이었다는 점에서 6평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준비하시면 부등식으로 변형된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적응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개 나왔는데요. 두 개는 유형이 좀 비슷합니다. 자, 3회로 가겠습니다. 삼회 문제는 이제 개형 문제인데요. 식이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fx는 3차니 4차니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경우가 나뉘어진 함수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가 음일 때는 이런 형태고요. x가 양일 때는요. 제가 이렇게 써 있지만 A 잘 보시면 요런 방법 아주 좋습니다. 자, 그냥 있는 대로 쓰지 마시고요. 요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x가 공통으로 묶이니까 원점 지나는 거고요. 특히 밑에 같은 식은 마이너스까지 그냥 뽑아가지고 마이너스 ax제곱, x제곱이 공통이 있으니까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1이 되죠.
이게 x가 0보다 클 때 0 이상일 때 식인데요. 함수 자체가 이렇게 생겨먹은 게 있으면 이 x축에 접하는 원점에서 접하는 함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미분하지 않고도 함수의 개형을 어느 정도 추측해낼 수 있는 좋은 식입니다. 이 정도면. 그죠? 이런 건 미리 관찰하시고 출발하는 게 좋고 결국 y축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함수를 나눠서 그려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뭐냐면 극소값 두 개가 있을 텐데 그 두 개의 극소값이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쪽이든 이쪽이든 어디서건 극소가 두 개 나타나는 스타일을 찾아내셔야 되고 이때 주의할 점이 그냥 그리는 건 아니고요. 이 안에 A라는 어떤 문자, 미정계수가 들어있어서 사실 요 놈의 부호에 따라 개형이 좀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알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고차함계수가 A이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가는 4차 함수일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4차 함수일 수도 있거든. 그런 것들을 구별할 필요도 있고 어쨌든 최고차함계수가 음이면요. 양수함수 나누는 게 항상 기본이라고 보시는 거 좋아요. 거기에다가 여기 4차 함수, 도함수 구해보면 A가 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값을 가지는 위치도 A 따라 좀 변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형을 알기 위해서는 미분부터 해보고 출발해볼게요. F'X는 미분을 했더니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이 나오고요. 자, 위에 똑같이 X는 음일 때랑 X가 양일 때입니다. 요거는 붙어있는 채로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A를 뽑아 낸 상태로 X 4제곱 미분해서 4X의 세제곱. 자, X제곱이 들어간 상태로 미분하면 2X가 되겠네요. 그래서 개형을 알기 위해서는 도함수가 0돼서 부호 바뀌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고 여기서 이게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X가 2분의 A라는 점에서 이거 2X의 완전 세제곱과 A 세제곱이니까 유일한 하나의 실근을 가지고 여기서 부호는 증가하는 3차 함수의 축에 걸쳐있는 형태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극소가 되겠네요. 그죠? 극소 유일하게 하나 가지는 스타일. 얘 같은 경우는 X로 묶어보면 X가 0일 때가 하나 생기고 2분의 1이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0 루트 2분의 1이란 세 포인트에서 미분 개수가 0이 돼서 극값을 가지는 스타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각각의 영역에만 잘 그려주면 되겠죠. 케이스는 여기선 크게 갈릴 게 없어 보이므로 아까 최고차항 기준으로 나눈다는 사실 A가 음일 때랑 A가 양일 때로 나눠주시면 되겠다. 그죠? A가 양과 음일 때로 나눠주는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최고차항 계수를 정하지 않은 우리는 사실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인 상태 중심으로 많이 그리고 개념 정리도 그 녀석 스타일로 많이 하거든. 그래서 보통 음일 때에 뭔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양일 때와 음일 때는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한번 가볼까요? 자, 이때는 말이에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할 거냐면 A가 양수니까 2분의 2도 양수예요. 그죠? 2분의 2가 양수인데 여기서 극소를 가지는 스타일이구나. 여기서 극소를 가지는 스타일. 그죠? 4차 함수인데 유일한 극소예요. 게다가 얘가 원점을 지나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스타일 정도가 되겠다. 그죠? 이런 스타일. 그런데 그걸 다 그릴 것이 아니라 음인 구간에만 그려야 돼. 음인 구간에만 요걸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까운 극소는 우리의 실제 fx의 극소는 아닌 거예요. 왼쪽에서만 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극소는 있긴 있었는데 아닌가 보다. 왠지 느낌이 좀 이상해요. 자, 극소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밑에서는 어떤 그래프죠? 최고차항 계수가 음이 됩니다. 마이너스 A니까요. 그런데 어디 지나냐면 원점과 여기 이런 식으로 지나요. 이렇게 생긴 거지. 4차 함수인데 x제곱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원점에서 접하는 걸 그려주시고 이런 스타일로. 이게 어디에만 그려져야 된다? 0보다 큰 범위에만 그려져야 되니까 이쪽은 지워줘도 괜찮겠죠. 이 파란 부분과 노란 부분이 결합된 그래프가 결국 fx의 그래프인데 극소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소값 두 개가 일치한다는 조건을 적용시킬 수 없으므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A가 양일 때를 폐기하는 게 맞고요. A가 음일 때로 넘어갑니다. A가 음일 때는 뭐 똑같아요. 자, 이제 그려볼게요. 2분의 A가 음수 구간에 생겨요. 2분의 A 여기 생겼습니다. 마이너스 안 붙여도 음수예요, 얘가. 여기가 유일한 극소. 그리고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런 스타일이 되겠네요. 그죠? 4차 함수가. 이런 상태.
이 4차 함수를 어느 방향에서만 그려야 돼요? 아까 마찬가지로 음인 구간에서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양인 구간은 다시 이런 비슷한 걸 그려야 되는데 이제는 최고참 개수가 양수가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a가 최고참 개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야 뭐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세 가지 포인트. 루트 2분의 1, 0,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스타일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극소가 돌아가는 스타일.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것들 중에 0 이상인 부분만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는 2분의 a였고요. 아까 음수로서 2분의 a예요. 여기는 양수인, 유일한 양수인 루트 2분의 1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여기가 미분 가능합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 이 대해서 질문은 안 했지만 미분이 불가능할 것 같긴 하죠. 파란 건 양수고 기울기가 얘는 0일 테니까 거기에 주목한 건 아니고 극소값이 두 개가 생겼고 두 개가 값이 같아 있으니까 자 마이 2분의 a를 대입한 함수값과 루트 2분의 1을 대입한 함수값이 일치한다 라는 사실로 a 값을 확정해 주는 문제 정도가 되겠네요. 결국 큰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경운아닌 함수들은 있잖아요. 경운아닌 함수들은 결국 양쪽의 개형을 다 각각 파악해서 연결했을 때 원하는 형태가 뭐냐 그걸 찾는 문제를 할 수 있고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뉠 수밖에 없음을 파악하는 것 아주 고전적으로 중요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분의 2는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fx의 왼쪽에 넣어야 되니까 2분의 2 저기다 넣으면요. 결과만 일단 딱 써줄게요. 2분의 1을 저기다 딱 넣으니까 2분의 2의 4제곱이 돼야 되죠. 2를 곱해가지고 8분의 a 4제곱이 되고 오른쪽 식은 2분의 a를 대입해서 2분의 a의 4제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은 아래쪽 식에 대입해야 되는데 아래쪽 식에 대입하면 얘가 제곱해서 2분의 1. 2분의 1에서 제곱해서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 돼서 전체적으로는 4분의 a가 되겠네요. 그죠? 4분의 2.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값으로부터 a 하나 0은 아닐 테니까 약분해주고 나면 여기 아마 마이너스 8분의 3 a 세제곱 정도가 남고 4분의 1 정도가 남을 테니까 a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2임을 알고 대입해서 함수값을 계산해 주시면 정답이 얻어지겠습니다. 경운하는 게 핵심이고요. 최고참 개수에 따라 위아래 위치관계 바뀐다는 점 수능에 평가원에 2번이나 물어봤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학습이 되셨길 기대합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이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4번은 마지막 회차의 문제인데 역시나 개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개형에 관한 문제가 기본에 충실할수록 여러분 좀 더 집중해줘야 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은 3번보다 조금 더 복잡한 스타일인데요. 일단 기함수, 최고차함계수 1 이런 건 아주 흔한 조건이고 아주 좋은 조건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K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KX 선생님 자꾸 왜 마이너스 잡아야 하면 미분해가지고 넘길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K로 해둬야 나중에 이제 마이너스 K가 잘 안 보여서 하는 그냥 습관일 뿐입니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GX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이렇게 생긴 요 3차 함수 두 개, 3차 함수를 평행이동도 좀 하고 대칭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줬어요. 여기는 큰 무리가 아닌데 이제 좀 까다로운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야, A보다 작을 때랑 A보다 클 때. 헐. 왜 이게 조금 까다로워지냐면 아까 0으로 딱 고정돼 있었는데 아직 우리가 얼마인지 잘 모르는 A를 기준으로 좌우로 나눠놨거든. 그래서 여기가 아까 0 다룰 때보다 확실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까는 0이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다 0을 넣어보는 작업 같은 걸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보세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 이런 조건 놓치고 하기 되게 쉬운데 굳이 연속이라는 조건을 붙여주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적분 대상, 적분을 하는 함수에 연속이 붙어 있으면 그건 그냥 연속 그 적분을 할 수 있는 함수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뿐이고 그때는 많이 안 써먹는데 경운아닌 함수에 연속 조건이 붙어버리면 이때는 꼭 체크하고 합니다. 요거 체크 안 하면 이 문제 굉장히 난해해져요. 연속 함수인데 경우가 나눠져 있네. fx 3차 함수인데 평행이동 해봐야 연속함수, 대칭이동 해봐야 연속함수니까 자기 구간에선 100% 연속이고 경계인 A에서 연속이다라는 조건은 짚고 가셔야 돼요. 그걸 놓치면 이 문제 정말 어려워집니다. 아, 그렇구나. 이걸 빼먹어서 어려워집니다. 자, 연속이니까 XA 연속이어야 된다. XA 연속이다 라는 조건을 먼저 찾아주면 원래는 극한치 하는 거지만 연속함수인 경우는 대입하죠.
A를 대입해서 F0이 마이너스 F A랑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함수잖아요. 기함수는 언제나 F0 값을 0으로 주는 함수, 원점 지난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FA가 0입니다. 오, 이거 괜찮은 조건인데? FA가 0이란 얘기야? 오, A, 0에서 X축과 만나는 3차함수구나. 기함수 중에. 그래서 3차함수인 녀석이 X축과 만나는 점은 기함수인 3차함수인 녀석이 X축과 만나는 방식은 이런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이제 3차함수 개형이 딱 머릿속에 좀 잡혀 있어야 가능한 이런 생각들이고요. 만약에 요거나 요거인 경우는 A가 0이 나오는 함수값이 0이 나오는 지점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A가 0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죠? 왜냐면 FA가 0이 되니까.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0밖에. 그래서 FA가 0이라는 조건에 해당할 것이고, 여길 잘 보면 세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우가 세 개로 나뉘는 거야. A가 여기 있는 케이스, 음수로서 A가 여기 가운데 0에 있는 케이스, 아니면 A가 여기 양수 쪽에 있는 케이스. 그래서 경우 나누는 게 훨씬 더 세심하게 잘 나눠야 되는 문제입니다. 더 까다로운 거 확실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A가 음수일 때랑 양수일 때랑 0일 때로 나눠서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요런 경우 나누라는 방법, 경우를 어떻게 나누라는 게 문제에서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은, 문제에서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래프가 필요하다면 어떤 개형일 수밖에 없겠는지를 스스로 경우 나눠서 찾아야 되는 게 결국 이 문제의 유형들의 핵심인 거죠. 자, 경우는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야, A가 0보다 작을 때가 있을 것이고, A가 0부터 해볼까요? A가 0일 때가 있을 것이고, A가 0보다 작을 때가 있을 것이고, A가 0보다 클 때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경우 나눌 수 있고요. A가 0일 때는 곡선의 개형이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 둘, 그리고 아예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생긴 세 개가 있습니다. F의 A가 0이란 거,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오른쪽에 옮겨 쓰시고. 자, 이때는 A가 0이니까 여기밖에 안 되죠. A가 0이니까 여기밖에 안 되고, A가 0이니까 여기가 A예요. A0, A0, A0입니다. 그래프 한번 따라 그려볼까요? 자, 요 그래프를 왼쪽에 그려라. 0의 왼쪽에 그려라인데 0을 집어넣으면 그냥 fx 그대로 그리란 얘기죠. 야, fx 그냥 그대로 그려라. fx 그대로 그려라. 자, 그리고 오른쪽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거 방향 거꾸로 됐네요. 잠시 수정할게요. 자, x가 a 이상일 때가 위에고요. x가 a보다 작을 때가 아래입니다. 그러면 a 이상일 때는 fx를 그대로 그려라. 그리고 a가 0이니까 0보다 작은 A가 0이니까 x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대칭해서 그려라. 이거 대칭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쪽에 그려라. 해봐야 극소가 딱 하나 나오고요. x축과 교점도 딱 하나 나오는 스타일이라 x축과의 교점의 좌표의 합이 저기 얼마라고 돼 있어요? 4라고 돼 있죠. 4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각.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됩니다. 기각. 이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A가 0이니까 그대로 그리시고 이때는 x축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요 그래프에 교점은 3개가 나오는 건 좋은데 그런데 이게 대칭 상태라 이 좌표랑 요 좌표랑 요 좌표를 다 더하면 이거는 0이 돼요. x축과 만나는 세 점의 x좌표의 합이 4가 될 수 없고 합이 0이니까 이것도 결국 기각입니다. 그죠? 합이 0이니까. 그래서 A가 0인 건 처음부터 버리는 게 맞네요. 자, A가 음일 때로 갑니다. A가 음일 때는요. FA가 0이기 때문에 결국 그 값을 다 가지는 함수일 수밖에 없고요. A가 음이면 여기가 0일 것이고 A가 여기 있을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예요. 그죠? 이런 그래프. 자, 요때 A가 여기니까 여기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A의 오른쪽에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려라. 요거 좀 어렵죠? 요거 처리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다시 좀 크게 그려줄게요. 이게 F의 그래프인데 0이 아닌 A가 왼쪽에 음수로 가 있는 스타일이에요. 경우는 어떻게 나눌 거냐면 A의 오른쪽과 왼쪽으로. A의 오른쪽은 A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려라. X방향으로 A만큼인데 조심하세요. A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A만큼 평행이동을 하려면 여기가 원점이었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 그죠? A만큼 평행이동해요. 마이너스 A가 아니라 A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요 그래프를 어디만 그려라? A의 오른쪽에만 그리셔야 돼요. 또 A보다 작은 왼쪽에는 대칭해서 그려라. 이번엔 평행이동을 하지 말고 대칭해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네요. 이걸 대칭한 거니까 이런 모양. 이건 좀 헷갈리죠. 자, 이렇게 그려서 왼쪽엔 얘만 그리는 거예요. 여기 미분이 불가능할 텐데 상관없죠,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x과의 교점은 딱 두 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A 하나 나오고 0 하나 나와요. 두 개의 교점인데 x과의 교점의 합은, 좌표의 합은 a 더하기 0이라 a인데 이게 4일 수가 없어요. 왜? 음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음수라 그래서 4일 수가 없으므로 이것도 기각입니다. 하나 남은 요 케이스인가 보다. 자, 세 번째 케이스 갈게요. a가 양수니까 3차 함수 fx의 그래프에서 x과의 교점 중에 하나가 a인데 거기 양수 구간에 a를 딱 찍어줍니다. 그렇게 찍어주시고 여기에 축을 딱 잡아가지고 오른쪽 왼쪽 그래프를 같게 그리시고 자, x가 a보다 클 때는 a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a만큼 평행이동이면요 이렇게 이동한 게 돼요. 그죠? 이렇게 이동한 게 되고 이거를 a의 오른쪽에 그려라 했으니까 오 좋아 이놈이네요. 그죠? 이놈입니다. a의 오른쪽에 또 a의 왼쪽에 뭘 그려라? f를 대칭 이동한 그래프를 그려라. x 대칭하면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요거를 이렇게 그려줄 필요가 있겠네. 그죠? 요 교점이 많아졌는데 교점이 무려 4개나 생깁니다. 하나, 둘, 셋, 4개의 그래프. 그죠? 그 교점의 좌표의 합이 4라 그랬는데 교점의 좌표가 전부 마이너스 a와 0과 a와 2a이기 때문에 4개의 좌표의 합은 착착착 지워지고 나면 2a예요. 2a가 4가 나옵니다. 그래서 a가 2네요. 여기까지 찾아내시면 함수는 다 찾은 거나 진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수 자체가 원래 f가 너무 이제 좀 복잡해서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생긴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2인 거야. 그래서 fx는요. 최고차항에서 1이니까 x 플러스 2와 x와 x 마이너스 2라고 생긴 요 사주차함수입니다. 처음에 k라고 써놨지만 k는 마이너스 4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fx를 결정하면 함수값을 찾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번 유형을 점검해 봤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3가지로 21번 유형을 정리해 드렸어요.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 강조해서 모의고사에서 다뤄줬던 유형뿐만 아니라 구평에 등장했던 유형까지 해서 3가지 유형 중에 본인이 뭐가 취약하고 뭐가 좀 잘 되는지 잘 구별하시면 나머지 한 2주여, 한 3주 가까이 남아있죠. 이 기간 동안 충분히 21번 대비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자, 3가지 유형 잊지 마시고요. 마무리 학습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